타세요. 선글라스를 끼시고요. 시동을 거세요. 안전벨트는요? 확인했죠? 폰은 충전기에 당연하죠. 잠깐만요. 요즘 자동차에 있는 USB 포트는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보다 전력이 부족해요. 즉, 핸드폰이 달팽이 속도로 충전되거나 전혀 충전이 안 될 거란 뜻이죠. 특히나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다면 더요. 그러면 아주 스마트한 배고픈 전기 기기는 포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기를 흡수할 거예요. 12V 라이터 포트를 사용한다면 반대의 상황이 생길 거예요. 고장난 어댑터는 전력 흐름을 변환하는 기능을 하지 못해요. 너무 많은 볼트가 당신의 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조그마한 디지털 친구는 통구이가 될 거예요. 이런 자동차에서 충전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점은 우리 대부분 인정합시다. 싼 주유소 충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손상시키거나 기기를 통구이로 만들 위험성도 있죠.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면 보세요. 배터리가 완전히 없는 폰은 자동차 배터리의 2%를 흡수해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이면 꽤나 큰 거죠. 그리고 이건 오히려 개인의 안전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차 안에 굴러다니는 물건이나 누군가의 손에 있는 물건들은 위험한 발사체로 변할 수 있거든요. 폰, 태블릿, 커피 텀블러, 그 밖에 뭐든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급정거할 때 이런 물건들은 고속도로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죠.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물건이 날아온다면 어찌 될지 알죠? 말 그대로 물건을 보관하거나 트렁크에 보관하세요. 자동차도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렌터카는 100% 안 돼요. 렌터카의 USB는 기본적으로 공용이므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온 어댑터를 사용하거나 안전한 플러그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좋아요.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여행을 가보죠. 하지만 기차역이나 공항에 있는 USB 허브에서도 휴대폰을 충전하면 안 돼요. 주스 체킹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니에요. 당신이 안 보는 동안 오렌지 주스를 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는 USB 포트로 주출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가득 차겠지만 폰은 또한 악성 코드가 가득할 거고 개인 데이터도 복제되겠죠. 공공 허브에서 충전하는 것은 심지어 나쁜 사람들이 원격으로 당신의 카메라나 마이크를 켜두도록 하는 거예요. 저기요, 뭔가 똑똑한 말 좀 해보세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대부분은 노트북을 통해서 충전을 하죠. 그러면 차에서와 같은 문제가 생겨요. 폰이 너무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유가 있어서 스마트하다고 불리는데요.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면 일부러 덜 충전할 거예요. 요컨대 충전하는데 오래 걸릴 거고 다 충전하는데 하루가 걸릴 거예요. 내가 하는 유일한 여행은 쇼핑하러 마트에 가는 것뿐 이라면 좋아요. 하지만 여전히 폰을 플러그 꽂을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이러한 사기는 붐비는 쇼핑몰에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은행 정보 그리고 그걸로 쇼핑도 하죠. 이런. 네, 집에 있는 전기 소켓이 충전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죠. 하지만 전동 폭풍이 칠 땐 피하세요. 전봇대 근처에 번개가 치면 전선을 통과해 소켓으로 쓰나미급 전력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폰이 또 통구이가 되겠어요. 집은 보통 안전하지만 침실은 아니에요. 제 말은 침대 근처에서 폰을 충전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케이블이 닳았거나 결함이 있다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와 같다면 알람을 못 들을까봐 걱정돼서 침대와 자신의 바로 옆에 놔둔다면 좋지 않아요. 만약 베개가 폰 위로 올라간다면 폰이 과열되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폰, 특히 블루스크린은 잠도둑이에요. 여전히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일어나서 텅 빈 배터리를 보기 싫다면 왜냐하면 침대 근처에선 충전을 못하니까요. 멀티미디어에 타이머를 걸어두세요. 재생 중지 옵션이고 자동으로 꺼지기 전에 얼마 동안 재생을 하길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화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유소에서 폰이 화재를 일으킨다는 괴담이 있죠. 휘발유는 인화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불을 피우기 위해선 적어도 불꽃이 필요해요. 정전기나 성냥이면 되죠. 폰, 심지어 고장난 것으로도 안 돼요. 휴대폰 금지 표지는 주유소에서 핸드폰에 정신이 팔린 운전자들이 가스탱크에 있는 노즐을 잊어버리고 운전하면서 펌프에서 떼가는 걸 막기 위해 붙인 거예요. 저기요, 뭐 깜빡했나요? 또 다른 흔한 괴담은 물에 젖은 폰을 생쌀 그릇에 담가두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쌀은 다른 곡물과 마찬가지로 물을 흡수해요. 하지만 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만 그렇게 되죠.
만약 폰 내부가 젖었다면 쌀은 도움이 안 돼요. 만약 전분이 폰의 균열과 포트를 통해 침투한다면 장치를 부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쌀밥은 안 됩니다. 헤어드라이어도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대신 실리카계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폰이 은행카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가게 종업원의 말을 믿지 마세요. 단지 더 비싼 액세서리인 카드 홀더를 사길 바라고 있을 뿐이니까요. 플라스틱 카드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마그네틱 선은 너무 얇아서 자기를 없애기가 어려워요. 폰은 그런 걸 할 만큼 강하지 않아요. 유심 카드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추적하는 것은 모든 폰에 있는 IMEI 번호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가까운 무선 기지국으로 보내져서 우리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심카드로는 당신을 추적할 수 없지만 아이폰은 당신을 추적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방문하고 싶어하는 모든 장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설정에 들어가 개인정보, 위치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로 들어가세요. 자주 찾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기기는 구글 지도의 위치 기록이라는 이름에서 같은 작업을 하죠. 지리 위치 앱 또한 모든 전력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요. 미리 거두세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카메라를 꼭 끄고 가장 최소한의 앱에 대한 알림을 받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공공허브에서 비상정지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나저나 만약 폰이 왜 그렇게 빨리 충전이 되는지 설명이 안 된다면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보세요. 핸드폰이 해킹당해서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거나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소문으로는 3G보다 4G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요. 당신이 어떤 G를 사용하든 로딩하는 페이지는 똑같아요. 맞아요. 후자가 더 빨라요. 하지만 이건 마치 햄버거를 먹는 것과 같아요. 만약 제가 당신보다 훨씬 더 빨리 꿀꺽 삼킨다면 이건 속도의 문제지 햄버거 크기의 문제가 아니죠. 5G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데이터 사용량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독차지하고 있는 앱을 끄세요. 클라우드로 자동 파일 업데이트되는 것을 해제하세요. 자동 업데이트를 모두 제거하세요. 만약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고 싶다면 미리 다운로드 해두세요. 스트리밍하는 것도 데이터를 엄청 잡아먹거든요. 오, 맞아요. 그리고 충분한 메모리 없이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저장 공간이 가득 찼는데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소셜미디어 앱 중 하나를 켜보세요. 새 포스팅을 올릴 때 사진을 찍어보세요. 사진은 당신의 카메라 롤에 들어있을 거예요. 예!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